저는 첫 번째 떴던 샘플보다 한 단을 더 키워서 겉부분을 마무리해 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테두리를 뜨고 나서 겉감과 앞감을 같이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겉감 테두리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줄 텐데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짧은뜨기를 이미 한 단을 뜨고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 오른쪽 위쪽, 왼쪽 세 군데만 테두리를 떠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이 뜨고 나서는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꼬리실 길지 않게. 잘라준 다음에 바늘에서 빼내주고 그럼 매듭이 생겨서 더 이상 풀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오른쪽부터 테두리를 오른쪽, 위쪽, 왼쪽의 순서대로 해줄 텐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일단은 겉면을 보면 V자 모양이 나오는 곳이 겉면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보면 매듭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듭이 없는 겉면을 보고 진행을 해줄 거고 겉면은 꼬리실이 저는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 코. 여기가 첫 코, 그리고 여기가 사슬 기둥이죠. 사슬 기둥 있는 자리에 그대로 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사슬 기둥 하나. 그런 다음 단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이때 꼬리실 있는 거 같이 안고 뜨면서 우리가 왕복으로 진행을 하면 두 단을 뜨게 되죠. 그래서 1단, 2단을 잘 보시고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테두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준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면 한 코에 하나씩 코마다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테두리를 모두 뜨고 연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왼쪽에 마지막 코까지 시작했던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V자 코 보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V자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서 짧은뜨기 테두리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실을 끊지 않고 이제 떠났던 첫 번째 판과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도록 두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떴던 거는 우리가 테두리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짧은뜨기를 진행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코 아래쪽에 V자 코를 보고 빼뜨기를 하고 일단 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이 상태로 실을 끊지 않고 먼저 떠났던 첫 번째 편물과 연결을 해줄 텐데 일단 겉감은 아래쪽에다가 실 길게 빼두고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떴던 편물은 테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을 보시면 뒤쪽 면을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늘을 넣어 볼게요. 뒤쪽 면에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이렇게 라인 하나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연결하면 밉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떴던 단이 안쪽으로 가도록 겉면이 나오도록 편물의 겉면이 나오도록 두 장을 겹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겉감은 속지를 진행을 했던 것보다 세 코를 작게 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 감이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두고 저처럼 이 상태로 두고 두 개를 한꺼번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똑같이 사슬 기둥 하나 뜨고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고 그리고 겉감의 편물 속지 첫 번째 떠났던 속지의 편물 V자 전체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두 개를 함께 뜨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편물 뜨는 기준으로 해서 뒤랑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튼튼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전체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하나.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보고 뜨고 있는 단이 겉감이 되죠. 겉감은 코를 두 개다. V자 코가 떠지도록 바늘을 넣어주고 속지, 안감에는 뒤랑만 이렇게. 그래서 세 가닥.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아마 코산에 떴기 때문에 짧은뜨기가 조금 더 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겉감 편물에는 V자 전체가 바늘 위로 올라오고 속지, 안감에는 뒤랑 한 줄만 올라오게끔 일단 우리가 겉감 기준 82코죠. 82코만 제가 일단 짧은뜨기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속지 부분이 남을 거예요. 그 남는 부분에서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을 연결을 하고 나면 안감에 3코가 남을 텐데요. 이 3코는 속지만 짧은뜨기 3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뜨고 나면 반대쪽 넘어가는 위치는 속지의 단이 되죠. 속지의 단도 우리가 겉감에 짧은뜨기 했던 것처럼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단마다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끝까지 다 뜨고 나면 반대쪽 위치에 오게 되겠죠. 그럼 반대쪽에서 또다시 짧은뜨기 3코 뜨고 나머지 코는 또다시 옆면을 함께 연결을 해나가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속지를 더 크게 떠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안쪽 부분이 올라와서 앞쪽 부분 수납이 훨씬 더 쉬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속지 부분만 한 단을 더 이렇게 한 무늬를 더 길게 떠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부분 단마다 짧은뜨기 뜨고 반대쪽 여기 반대쪽 면을 연결을 하는 건 우리가 역시나 반대쪽을 해봤기 때문에 앞쪽에서 겉면은 V자 전체로 코를 잡고 그리고 뒤쪽 면에서 D랑으로 떠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 연결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 단 연결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고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위쪽 면까지 모두 연결하고 옆쪽 연결할 때 또다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옆면이 모두 연결이 됐고요. 마지막 연결단만 남겨두고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셔야 돼요. 자, 가방의 안쪽이 되고 가방의 겉쪽이 될 거고요. 무늬수로 세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두 단위 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띄워두고 이렇게 미리 넣어줬어요. 그래서 중앙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중앙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면 자, 이 상태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고정을 해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겉감만 안감은 두셔야 돼요. 겉감만 넣어둔 상태로 자, 수평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 막은 핀 얘네가 하나로 되어 있을 수 있고 각각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던 떨어져 있던 관계없이 이 상태로 잘 넣어서 여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 맞지 않아서 2개짜리로 해볼게요. 2개짜리는 이렇게 절반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끼워서 이렇게 편물 아래까지 깊숙하게 꾹 눌러준 다음에 얘네를 바깥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얘네도 누르고 바깥쪽. 도구 없이 손으로만도 충분히 휘어지기 때문에 굳이 다른 도구는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 다음 반대쪽도 역시나 동일하게 꼭 먼저 얘네를 눌러두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이 달아졌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오픈되어 있는 걸 막아주셔야 해요. 우리가 옆에 옆면을 2가닥 함께 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코에 넣고 뒤쪽도 단에 넣어주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한 단을 작게 떴죠. 그래서 시침핀이 있으면 한 단씩 밀리지 않게 얘네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먼저 조금 시켜주시면 좋아요. 밀리지 않게끔 단이 코 라인이 없기 때문에 한 단에 2개씩 넣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 코 라인을 따라서 뒤쪽은 그냥 연결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다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시침핀으로 가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앞뒷면을 같이 짧은뜨기를 떠준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마지막까지 쭉 연결해주고 실 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또 다시 옆면 조립 작업 해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연결만 먼저 해둘게요. 자, 저는 짧은뜨기로 마지막 면까지 모두 연결을 하고 이제 가방 형태를 만들어 줄 텐데 가방 형태를 먼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아래쪽을 원하는 깊이만큼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라벨,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줬던 금속 라벨을 달아줬던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해서 3등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방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쪽이 길고 위쪽이 짧은 걸 원하시면 그만큼 기준선을 위로 높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시침핀이든 혹은 단수링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한번 시켜놓고 가방 형태를 봐주시면 돼요. 저는 이 상태로 이 정도 오게끔 가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선 마련했던 곳에 만들었던 곳에 위치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여기 무늬가 올 때 앞뒷면을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원하는 위치가 올 때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단 마무리하는 빼뜨기 떠주시고 다시 표시한 위치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작업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저는 위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두 단위 세트로 된 무늬를 일곱 개의 무늬를 덮개만 빼뜨기를 해줬고요. 이제 원하는 위치쯤에 왔으면 앞면 두 코 넣고 그리고 뒤쪽 우리가 짧은뜨기 3단 했던 하나, 둘, 셋 코 떴던 첫 번째 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상태로 이제 앞뒷면 같이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서 가방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앞쪽에 앞쪽에 두 코, 뒤쪽에 두 코 한꺼번에 빼뜨기. 다시 앞쪽, 뒤쪽. 그러면 이렇게 세 코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가방의 옆부분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얘네를 마지막 코가 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앞뒤로 V자 전체 빼뜨기 해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을 해주고 나서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안쪽으로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쪽 면 모두 연결이 됐고요. 이제 반대쪽 면도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해온 다음에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연결을 해나가서 마지막 테두리가 오게끔 하면 빼뜨기 라인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진행을 했던 방향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는 우리가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여기 오픈되어 있는 쪽 말고 마무리를 했던 쪽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빼뜨기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코 위치 찾아서 바늘 넣고 뒤쪽에 꼬리실은 나중에 숨겨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실을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뚜껑 부분, 윗부분은 되돌아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마무리 해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면 굳이 아래쪽에서부터 코를 세서 빼뜨기 하지 않아도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덮개 부분 끝까지만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동일하게 우리가 옆부분 연결했던 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죠.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해오는데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그냥 실을 끊고 코수를 세어서 여기 빼뜨기 코수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하는 빼뜨기 코수를 세어서 아래쪽부터 그냥 올라오시는 게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편물을 아래쪽에다 두고 빼뜨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끌고 오고 넣어서 끌고 오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실을 끊지 않고도 그리고 코스를 세지 않고도 훨씬 더 간단하게 빼뜨기를 하실 수 있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아래쪽에서 위를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7무늬 두 개를 세트로 해서 7무늬를 빼뜨기를 하고 연결해 줬죠. 그래서 7무늬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덮개만 그리고 7무늬가 지나가고 나면 아랫부분과 함께 두 장을 엮어서 빼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빼뜨기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겉면을 보고 진행을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워두고 앞뒤로 우리가 꼭 바느질하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두 개, 왼쪽에서 두 개 한꺼번에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떠주시면 일반 빼뜨기 할 때처럼 어렵지 않게 마지막 코까지 코수를 세지 않고 연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사슬 하나 매듭 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했지만 여기 안쪽 부분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물론 이렇게 안쪽까지 뒤로 넘어갈 일은 없지만 편물을 고정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에 넣었던 물품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고정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꼬리실은 약 1.5배 정도 가로에 1.5배 정도를 남겨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쭉 빼내서 이제 돗바늘로 아래쪽을 한 땀 한 땀 연결을 해준다, 꿰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연결을 하는 위치는 안쪽 부분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단을 세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준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준 라인을 정해서 저는 기준 라인을 이 라인으로 해줄게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 한 단 이렇게 홈질하듯이 조금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바깥으로 나오는 코는 최소한 안쪽으로 나오는 코는 조금 길게 아래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질하듯이 연결해 주시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서는 이제 바느질이 돼서 물품을 달아 넣어도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겠죠. 마지막까지 연결해 주시고 꼬리실을 모두 숨겨 주시면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앞뒷면에 자석 단추 부착을 해 주시면 아주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봄 가방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석 단추랑 그리고 오링 솔트리지 다는 방법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 중앙 부분에 윗부분에 연결을 해서 왔어요. 자석 단추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고 납작하게 얇은 부분이 있어요. 얇은 부분을 뚜껑으로 덮개 부분으로 해주고 그리고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몸판 쪽으로 연결을 해줄 텐데요. 이 자석 단추는 내경 여기 안쪽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약 1.8cm, 18mm 정도 되는 자석 단추예요. 그럼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센터에 위쪽에 먼저 만들어주면 얘를 이렇게 합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가방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형태대로 놓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 열어보게 되면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이때 자연스럽게 된 곳에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고 손을 떼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중간 두 장을 모두 함께 저는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수납이 반반 이렇게 되게끔 경계선을 함께 나누는 효과도 있겠죠. 아무래도 하나만 하게 되면 힘이 조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장으로 해줄 거예요. 자, 꼬리실 이때 연결을 해줄 때 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일단 제가 위치 표시를 먼저 해둘게요. 여기 첫 번째 닿는 위치 표시를 해주고 이때 꼬리실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쪽에서 자석 단추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면 돼요. 자,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자석 단추 오는 위치대로 나온 다음에 전에 사용한 실을 4합짜리 실을 반으로 갈랐어요. 그런 다음 얇은 돗바늘에 연결해서 통과시켜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때 제가 이렇게 두 장으로 잡아서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장 같이 합쳐서 넣어주고 뒤쪽에서 또 앞으로 한 번 통과됐고 두 번. 저는 위쪽도 그렇고 한 곳당 2번 반 정도죠.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세 번째에서 전체를 다 통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자석 단추만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 다시 그 다음 위치 옆으로 가도 되고 아래쪽으로 와도 되고 그건 편한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서도 역시 오는 위치대로 그대로 두 장 같이 겹쳐서 이렇게 네 곳을 모두 연결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같은 실로 했기 때문에 무늬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자,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이렇게 네 곳을 모두 연결시켜주고 솔트레지 달 때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링 솔트레지를 한번 달아볼 텐데요. 제가 일단 미리 하나를 달아뒀어요. 자, 이 상태로 달아두면 개고리를 이용을 해서 가방끈을 뜨게 되더라도 여기 연결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기성 가방끈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걸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사형으로 생겨 있는 솔트레지고요.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 돌릴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맞는 드라이버. 그러면 구해와서 다는 위치는 덮개 위쪽에 해주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 몸체에 해줄 거고 하는 위치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던 경계선 살짝 뒤쪽 편물에다 해줄 거예요. 반대쪽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연결이 됐던 뒤쪽 짧은뜨기 여기 편물에 넣어줄 텐데 일단 넣는 위치가 나사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사를 뒤에서 안쪽으로 위치를 보고 편물 사이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양쪽이 동일한 위치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얘가 한 단 아래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편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 맞춰서 끝나는 경계선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사를 먼저 넣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오링 솔트레지를 이렇게 겹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나사 형태로 되는데 얘를 돌려서 고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된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안쪽에 나사를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살짝만 돌려주셔도 고정이 돼요. 그런 다음 풀리지 않도록 꽉 조여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방끈을 연결할 수 있는 오링 솔트레지 모두 다 달아줬어요. 이제 가방끈을 떠서 연결하거나 혹은
기성 가방끈을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가방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예쁘게 마무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